오늘 시장 흐름에서 조금 특별하게 봤던 부분이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 정도 상승률이 강하게 좀 나와줬는데 이게 한때는 참 국민주였다가 그동안 정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답답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새 정부 정책 기대 이게 좀 맞물리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카카오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네. 지난주에 보면은 저점권에서 적산병이 나오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수급들이 유입돼서 들어왔거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제 챗GPT하고의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 좀 좋게 봤을 수도 있고요. 오늘 장중에 또 개장하면서부터 나왔던 내용들이 챗GPT하고 검색 엔진, 검색 플랫폼을 갖다 새롭게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가나나, 지금 챗GPT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카카오 쪽에서 지금 야심차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나나가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작년도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기업 분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억눌려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오늘 많이 올랐던 내용들이 챗GPT하고의 어떤 협업 관계, 여기에 조금 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좀 더 방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오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자, 일단 그룹주 안에서 혹시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좀 있는지, 우리 또 카카오 그룹주는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정재현 파트너 궁금합니다. 이 카카오 그룹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 이전 정권 때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카카오 그룹주 전체가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때 유동성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상황이 안 좋았던 상황이고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돈이 풀렸고 그 풀린 돈이 꾸준하게 더 풀릴 수 있고 풀린 돈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결국 성장성 있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끌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건 결국 카카오의 미래 가치는 문어발식 경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한이 되고 나서부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종목에 들어갔던 수급의 주체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털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전체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또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시아계 자본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말은 아시아계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그들이 들어오고 있고 정책적인 변화도 있고, 단지 챗GPT하고의 어떤 그 연관성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도 더 좋게 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지금 이렇게 그것만 갖고 뛰어 올리는 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매집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그러고 나서 그 흐름들이 지금 발산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조금 신경이 쓰는 건 뭐냐면 이전과 지금의 유동성 환경은 다르거든요. 그때는 모두가 같이 풀어야 되는 조건이고요. 지금은 풀린 것들을 제어하고 조율하는 구간에서 우리만 추경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흐름, 전고를 넘길 수 있는 흐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다고 봐요. 따라서 지금의 반발은 제한적 반발인데 그 반발이 좀 높을 수 있고, 또 다수의 기대치가 겹쳐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조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전같이 항상성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약간의 더 팩트를 가지고 있는 페이도 괜찮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건 또 나쁘지 않다. 다만 오늘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임계점 바깥으로 조금 나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주중에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갖고 계신 분들은 밑에 사시는 분은 청산 관점으로 보시고, 그동안 오래 보유하고 계셨다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눌림 이용해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이동훈 파트너는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만 제가 좀 말씀을 카카오만.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플랫폼 대표 기업들 중에서 이게 네이버는 그 IT 종목으로 치면 삼성전자로 보면 됩니다. 카카오는 하이닉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가볍게 좀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가 못 갔던 거는 문어발식으로 기업 분사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자산 가치라는 이런 내용들이 둔화되면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네이버를 좀 해온 분들하고 좀 오래 매매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보면서 카카오를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은요. 검색 엔진이 죽어가고 있는데 검색 기능에 대한 어떤 부활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제가 카나나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쪽에서는 하이퍼클로바도 그렇게 성능이 챗 GPT급이나 딥시크급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챗 GPT하고 협업 관계라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카나나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수급들은 그냥 막 몰려서 들어가거든요.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매매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뭐 우리 또 이동근 파트너한테 여쭤보면 나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뭐 국내 이벤트 전부터도 좀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 현재까지도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접근할 때 혹시 투자 방법 같은 거 좀 있으실까요? 정부 정책주를 움직이는 거는 사실 개인 큰손이라든지 개인들이잖아요. 네.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딱 깨놓은 그 수혜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기업 밸류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잖아요. 그 기업 밸류 관련한 종목들은 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들이 별로 붙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주라든지 네. 약간 테마성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가 그러니까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조정이 눌림이 나오면 매수해야 돼요. 눌림이 나오는 건 지금은 그냥 하락이에요. 이게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 테마주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본인 특징에 맞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다음 AI 지금 솔루션 관련 아까 종목들도 이제 솔도 있거나 그다음에 또 뭐지 또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도 그런 쪽에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 예. 자, 일단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조금은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받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올라가니까 이제 포모 현상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재원 파트너 어떻게 보실까요? 전 2차 전지를 이미 고점 부근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 갈 때까지 간 거를 그렇게 뭐 더 패봐야 말도 못하는 애를 패면은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12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배터리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반발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충분한 반발이 이전에 봤었던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봐야 바뀐 것 없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피자 한 판을 먹어도 둘이 먹어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8명이 먹어서 한 조각밖에 못 먹느냐 이 차이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피자냐도 중요하겠죠. 큰 사이즈의 피자냐 작은 사이즈의 피자냐 네. 또 추가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가 아니라 좀 다른 맥락에서 앞으로의 먹거리인 거죠. 나트륨 이온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거 말고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또 이거는 또 같이 겹쳐 있는 게 있어서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이를테면 LG화학을 우리가 이전에 바라볼 때는 화학주 안 좋았지만 배터리를 품고 나서 LG화학이 올라가고 에너지솔루션을 분사하고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의 배터리 회사들도
배터리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바뀌어가는 것들에 무언가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앞으로의 모멘텀이고 그 앞으로의 모멘텀이 기존의 모멘텀을 꺾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큼의 흐름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에서의 반발. 저는 저만큼 박살 났으면 못해도 30-40%는 바닥에서 반발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 개개인의 역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라고만 얘기를 못 하겠고 나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더 고가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올라와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거 괜찮은 수익인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관점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선에서의 반발. 근데 여러분 그게 30-40%를 넘어서 주식 선물까지 같이 합쳐갖고 위를 본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빠른 흐름이 확 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좀 눈여겨볼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LNF 소식도 좀 있었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조금 아래로 낮추면서 조정도 좀 나왔는데 좀 짧게 우리 이동구 파트너는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골드만삭스가 할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뭐 LNF까지 굳이 왜 그랬을까요, 진짜? 얘기를 네. 걔들이 팔려면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2차 전지는 참 어렵죠.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하라고 하겠습니까? 매수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거의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죽을 맛이고 몇 프로 올라왔다고 해서 그 올라왔다고 얘기도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을 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갖다 매수하라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은 뭐 지금 ESS 쪽이라든 이런 쪽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그게 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쪽에 자동차 배터리 쪽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별로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충돌이라든지 불화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지금 BYD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전기차 거의 뭐 할인으로 지금 팔고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뭐 팔기는 그렇고요. 그냥 홀딩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렵지만 홀딩을 좀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